헤어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 이런 말들을 꼭 해요. 과장 없이 진짜 80%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거나 할 예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재회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매달리지 마라, 내 감정을 호소하지 마라, 이런 뻔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마 아무 재회 영상 3편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겉으로 듣기엔 크게 잘못된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재회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영상은 유독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재회 확률이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을 논리로 설득하는 말. 상대방이 권태기나 이별을 말할 때 더 이상 너한테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커플이나 권태기는 온다고 해.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이겨내면 더 단단한 커플이 될 거야. 이 말은 결국 어느 커플이나 권태기는 오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별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야, 이런 말입니다. 또 비슷한 문제로 네가 감정이 식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럼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말이겠지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피로감을 주는 말에 가깝습니다. 상대방도 여전히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불만을 해결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때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최악의 설득이라는 겁니다. 특히 고학력, 지식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상담이 정신과 의사분이셨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식었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순간마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라 단언할 수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기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 당장 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건 나중에 그쪽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오랜 기간 사람의 정신을 공부하고 살아오면서 느낀 인생의 섭리 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라면 이 말에 식은 감정이 다시 느껴지고 설득이 될까요? 이성과 감정은 다른 문제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리 옳은 논리라도 설득이 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본연적인 감정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진 특정한 불만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감정 자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피로감만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진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감정이라는 게 꼭 열정, 설렘, 열렬한 사랑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좋아 죽을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 이 사람과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시간, 의미, 이런 것들도 감정의 일부거든요. 당장 상대방이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열정적인 감정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서로에게 연애 초반처럼 열정적인 마음은 아니더라도 우리 관계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계다, 이런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연하다는 듯이 제안하는 만남.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정리되면서 너한테 해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났어. 그동안 내가 네 마음을 잘 몰랐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서 너한테 말하고 싶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서 언제가 괜찮아? 이런 멘트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이별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만남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편한 만남이고 내 입장에선 이익이 되는 필요한 만남이죠. 상대방한테는 손해,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만남을 제안하는 이 모습이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얄밉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약속을 잡는 단계부터 상대방도 나랑 잘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욕심인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앞에 앉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태도로 만남 제안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나는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네 마음을 내 욕심을 내세우면서 괴롭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다만 우리가 만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길 바라. 짧지 않은 시간을 서로 곁에 머물면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이렇게 대화도 없이 문자 몇 통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상처가 되고 슬픈 일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보내온 시간들을 너랑 되짚어보고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쉬운 만남 제안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사과. 헤어지면 무작정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게 내 잘못이고 정말 내가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그런데 이런 멘트가 오히려 이별을 더
굳게 결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껴서 이별을 말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 상대방이 처음에는 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랑 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너무 과한 사과, 반성,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면 이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정말 나한테 잘못했던 게 맞구나. 헤어지는 게 맞겠다. 나는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거지만 의도와 다르게 이별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다만 석고대죄, 카노사의 굴욕처럼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제발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식의 사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네가 서운해했던 문제들을 내가 들어줄 수 없었던 것들이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 서운함을 네가 날카롭게 말할 게 아니라 다정하게 부탁을 해주거나 애교를 섞어서 표현해 줬었다면 나도 네 말을 더 잘 들어줬을 거야.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면 나도 네 부탁들을 들어주고 싶지 너 혼자 힘들라고 방치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해결 가능성 제시가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 관계에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무의미한 시간 끌기.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헤어지지 말고 차라리 시간을 가져보자. 물론 이런 말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가지는 동안 나에 대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은 양날의 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시간을 가지는 동안 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면 이별이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후폭풍이 왔을 때 헤어졌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한 거니 번복할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단점은 첫 번째로는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가진 뒤에 이별을 결정하면 오히려 이별 선택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사실 이 말은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다시는 대화해볼 기회가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별을 딱 못 박는 것보다는 애매한 관계로 남아서 상대방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럼 차라리 시간을 가지자는 말보다는 일단은 각자 추스리자. 나중에 어떻게 되건 너도 나도 개인적인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 뭐가 되었건 지금 서로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 쉬어가자고. 이렇게 이별을 먼저 못 박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대화를 끊는 편이 좋아요. 다섯 번째, 안정감이 없는 막연한 해결책. 일단 지금 어떻게든 상대방은 붙잡아야 되겠고 지금 당장 해결책을 못 내놓으면 영영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많이 내놓죠. 노력해볼게, 내가 더 신경 써서 절대 이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게.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이런 해결책은 상대방 입장에선 1도 안정감이 없는 해결책이에요. 사실상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그 회사가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긴다고 쳐요. 참다 결국 이 회사랑 거래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해결책이 될까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회사가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다시는 시간 약속이 늦지 않을 시스템을 해결책으로 내놔야 하는 거죠. 물건이 제때 갈 수 있도록 별도 전용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만약 물건이 늦을 시 얼마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마냥 노력한다라는 말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뜨끔하신 분들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별 이후에 실수를 해서 당장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도 재회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단기재회부터 장기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재회의 알고리즘 PDF를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게요. 일주일 만에 1000명 넘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후기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무료 PDF니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시기 전에 책값이라 생각하시고 구독은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